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 김반장입니다. 야, 오늘도 공개 방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35명의 우리 구독자가 앞에 계셔서 자신방 우심실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는 제가 쏩니다. 마음껏 드시고 김반장으로 달아놓으시면 12,000원까지는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13,000원부터는 1,000원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반장이 간다 8번째 이야기는 뭐 지방 소멸시대, 요즘 뭐 인구 절벽 시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울진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중심 울진, 울진 언론의 중심 울진투데이 김지훈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성덕대학교 우리 고경자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마치시고 180km로 1시간 반 만에 달려오셨답니다. 우리 고경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주 바쁘신 시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트랙터를 세워놓고 양복을 갈아입으셨어요. 우리 울진 지역의 청년 농부 중에 가장 잘생긴 우리 4.27 경북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정흥국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울진 지역의 SJI 손정인입니다. 손정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 네,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 우리 손정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김반장이 간다 8번째 이야기를 찍는 동안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 댄스 신동 이후로 최고로 젊은이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천여 총각이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아무튼 뭐 울진 지역에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학고 유튜브라고 요즘 얘기하던데 작은 유튜브들은 학고 유튜브에서 지금 꽁충 뛰려고 지금 다리를 조아리고 있는 김반장이 간다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고 박사님 뭐 가장 슬픈 신조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뭐예요? 요즘 가장 슬픈 신조어 1위가 네네. 청년 실신 시대랍니다. 청년 실신 시대. 청년 실신 시대. 네, 맞습니다. 청년 실신 시대. 뭐 삼포 시대를 넘어서 청년 실신 시대가 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얼마나 살고 계신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울진의 노령 인구 비율이 높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죠. 그게 그거 좀 재밌는 게 있죠. 이거 말고 이제 그 유엔이 아마 올 초인가 이렇게 해서 인구 연령 분포를 이렇게 새롭게 한 게 있는데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유엔이 정한 청년 나이가. 유엔이 정한 청년 나이. 네. 글쎄요, 시골에 상근에서는 청년회가 71살이 청년 회원들이 계시고 근남면에 청년의 평균 연령이 54세? 뭐 이 정도 되는. 그건 맞는가 보네요. 유엔이 아마 18세에서 65세까지를 이렇게 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정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생각할 때 뭐 어디든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인들 감정에서 보면 한 만 45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좀 청년으로 하지 않을까. 그냥 그 좀 넘어서면은 물론 이제 50이라는 나이는 그 뭐 이렇게 지역이 연령한 이제 노래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년으로 가지고 청장년이라고 그러죠. 청장년.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봤을 때 저도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우리 저 정국 부회장님하고 청년농부. 그러니까 우리 저 손정인 대표는 뭐 예전에 또 어떤 일 때문에 같이 안면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셨고. 지역에 사는데 좀 빡시지 않아요? 어때요, 손 대표님은? 많이 빡셉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안락한 거 보호받고 있는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도 지역이니까. 네,
그 혼자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때로는 고독하고 싶은데 다 알아. 다 알고. 너집 딸내미 아니냐? 알고. 너 어디 학교 안 나왔니? 네. 막 친구 만나고 누나 만나고 누나란다 참 오빠 만나고. 네.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도 지나가다 만나본 적 있어요 연정에서? 네. 이거 못 잡았어. 네. 미팅을 많이 안 했구만. 다 이제 그런 오빠는 결혼을 하셨어요. 네. 벌써 가셨고. 네. 아, 그러셨고. 그렇구나. 저희도 청년 노무민들도 낮에는 바쁘게 진짜 죽으라고 바쁜데 저녁에 밤에는 여가 활동을 어떻게? 죽으라고 심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농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해만 떨어지면 갈 곳이 없다. 그렇죠. 야. 그래도 그렇죠. 통닭은 배달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배달이 안 아, 됩니다. 세 마리 이상은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아예 안 옵니다. 아, 오. 아이 참. 아, 그러면 몇 어떻게? 분쯤 계세요? 지역에 지금 같이 이렇게 그 4.27 회원 활동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명 정도 많아. 있고, 그래도 예, 울진군 전체에 정도. 이게 한 70년대는 한 마을에 한 300명씩 있었다 하니까 70년대. 예, 많이 준. 그때는 안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예, 그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때는 요즘 여행하면 나 때는. 그 어떻습니까? 요즘 농촌 일이 바쁜데 일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리지 않으세요? 요즘 지금 5년 전이랑 비교하면 네. 진짜 일하기가 힘들어요. 아, 5년 전하고 한 해 그렇죠. 환경이 많이 바뀌는가 보네. 5년 전에는 그래도 한 60대나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어르신들께서 이제 농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이 좀 분산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테스 형 만나러 갔나? 뭐 가로가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 안 보이시고 네. 테스 형 만나러 갔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의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시구나. 네. 우리 정 회장님은 주로 어떤 농업의 주 종목이 뭡니까? 저는 벼농사 위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일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밭농사도 좀 해보고 싶은데 고추는 누가 따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인력이 일손이 너무 없어서 그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계화가 거의 한 95% 지금 돼 있으니까 95% 이상 기계화가 돼 있으니까 좀 할만하네요. 요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논에 공룡알 같은 거 있잖아요. 공룡알 같은 거 큰 거 볏짚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계로 되는 거죠. 그거는 기계로 다 되죠. 사람 손이 안 나.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요? 다 공룡알들은. 공룡알들은 이제 트랙터로 이제 운반 작업을 다 하면 네. 축사로 가갑니다. 이제 아. 소들 먹잇감이기 때문에. 먹잇감으로. 예. 그것도 100%다 팔로가 다 정해져 있고 그것도 지금 없어서 물량이 적죠.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요즘 네. 소가 많아서. 그 축산하시는 분들께서도 농사를 많이 안 짓고 이제 좀 수급이 힘들고 이제 뭐 수익 건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예, 그 집도 지금 집 가격도 좀 많이 오른 상태. 집이요? 예. 집. 네. 집이라기. 집. 예. 그렇구나. 나는 집이라길래 하도 전세난이 심각해갖고 우리 집도 집값이 올랐나 하고. 그렇고 지금 밭농사는 안 하시고 쌀농사만 하시는데 팔로는 어떻게 해? 저는 이제 일반 다른 농가들은 이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매상 위주로 네네. 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을 조금 더 올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직거래를 100%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요. 네. 그 처음에는 직거래 인프라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행히 그래도 기존에 아버지께서 어른이 이제 좀 꾸려놓은 이제 거래처들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100% 판매를 못했어요. 못했고. 네, 한 40% 정도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벼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네. 쌀에 대한 이제 미지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미지를.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타다 보니까 또 지금 100% 다 판매를 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그 쌀이 우리 정 회장님이 생산하는 쌀은 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다른 쌀에 비해서 맛있다. 맛있다. 세 글자로 답을 맛있다. 이게, 친환경 농법입니까? 뭐 어떻게 돼요? 친환경 100% 친환경 하기는 힘들고 네. 이제 그래도 최대한 이제 건강하게 이제 드실 수 있게끔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비료나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배운 게 있다 보니까 비료 관리라든지 이제 물 관리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수확 후에 관리하는 요령 뭐 그런 그게 이제 부분에 영업 있어서, 비밀이구나. 예. 우리 클 때는 뭐
어른들 말씀이 악기발이가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악기발이 아세요 혹시? 악기발이 알죠. 저도 전공이 아 그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시고 예 고등학교도 농고를 나오고 이제 대학에서 어디 나오셨어요 실례로? 대학교 고등학교. 안동 생명과학. 생명공학. 지금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디 나오시고? 대학교는 한국농수산대학.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살기가 힘든데 본인 전공이 아주 충실하게. 그래서 몇 살 때 울진에 들어오셨어요 고향이? 제가 23살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10년 다 돼가네요. 그러면은 대단하다. 그 뭐지 농민 후계자? 예, 그렇구나. 그렇죠. 농민 후계자로 그럼 농사를 계속 지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17살에 가니까 지금 연세가 지금 32입니다. 32이시면 몇 년이에요 벌써? 지금 14년을 농업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농업에 14년을 14년을 한우물만 팠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10년 이상 한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드물대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숙련되게 어떠한 일을 오래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한우물을 파시니까 농업이 무슨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옛날에는 참 농사가 비율이 많고 어디 일할 곳이 없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부가 워낙 많았죠 비율이.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다들 뿔뿔이 도시로 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농사 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농부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직업에 그 농촌에 이제 인력이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희소 가치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은 1차 산업인 이제 농업을 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한 이제 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또한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지금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지만 앞으로 더 이제 농업은 우리가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이제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만약에 100% 개발이 되면 나중에 그 식량으로 그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자꾸 농촌에 농사 안 지면 오히려 돈 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던데. 그런 거 있죠. 그거 있죠. 예. 네, 오히려 땅을 묵혀라. 그러면 돈을 보상을. 묵히는 건 아니고요. 축이요. 직불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고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 중에 농업이 그 학교 이름이 생명과학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은 생명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 뭐 농자 천하지 대보자 이런 말도 떠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그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게 이제 식량 자원화를 위해서 그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데 그럼 과연 이게 우리나라나 지역적으로 그러면 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면 이 디테일하게 좀 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정우기 회장이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지원이나 청년 농부나 그 농촌에 대한 지원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있나요? 지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참 많이 있죠. 예, 있고 이제 뭐 잘 되고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이제 좀 뭔가 좀 보완을 해야 할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의 괴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모든 지원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농업은 좀 폐쇄적이었다면은 지금 앞으로의 농업은 이제 농민들과의 이제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나. 농민과 농민의 소통 아니면 뭐 농민과 이제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이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농촌에 필요한 사업, 이게 농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농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는 소통이 진짜 중요시되는 시대잖아요. 모든 일들이. 근데 청년이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이제 봐야 하는데 그 떠나간 청년들을 막 잡기보다는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남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함께하고 협의하고 협치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살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군이나 도나 이런데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보면 그 청년 농부들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주체로
참여가 돼요, 의견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에 살다 보면 낮에는 죽으라고 바빠요. 아, 그렇지. 오라 그래도 못 가겠네. 어디 진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좀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가와 줘야 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와라. 들으러 와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는 방법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랙터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세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 갑자기. 네. 또 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시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 시기에 일을 다 마치려면 이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또 네. 온라인이나 커뮤니티로 소통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죠. 사람이 만나서 같이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거든. 사실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소통을 통해서 우리 그 청년들이 주체로 참여하려면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들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을 만들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직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하려고 하는 그 업무 시간 내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니까 진부적인 방법. 사실은 이 현장에서의 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리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업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제는 퇴근 후 해가 진 후 그렇지. 마을에 가서 한다든지. 직접 찾아와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지금 이제 농촌 사회의 농사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니드라고 하나 직접적인 것들을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일하고 있는 행정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딱 변화되어야 될 시기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직접 그 시기에 맞춰 갖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포기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가 진짜 그 인구 절벽 경북 울진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두고 그들이 찾아와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직접 이야기 듣고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그들의 시간이 나와서 저녁 외의 시간에 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탄력 근무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훨씬 농사 짓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움직여주는 게 이제 훨씬 진짜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지. 고 교수님 말씀은 간단하게 이거지 이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왜 낮에만 만나야 되고 업무 시간에 왜 시간에만 금요일까지만 만나야 되고 그렇죠. 실제로 그들을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한테 배려하는 정책이나 행정도 필요하다. 그렇죠. 현실에 맞는 정책이 꼭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면하는 시간. 네네. 그거 작은 배려부터 시작돼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토요일, 말씀.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농사 짓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도 그 업무 시간 9시에서 6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그 주말에 뭔가 소통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저녁 시간을 만나. 네, 저녁 시간에도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는 뭔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진짜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런 작업이라면 농촌을 살리기 위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보다는 그걸 끌어나가는 앞에 있는 사람의 조금의 희생이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뭐 배려일 수도 있고 희생이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가 청년 실업률이 1위랍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뭐 범주가 울진군이지만 또 경상북도 안에 울진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 1위인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우리
손정인 대표는 네네. 어떻게 또 고향에 오게 되셨어요? 그 전에는 광고 대행사에서 어디 서울에? 네, 서울 아, 광고 서울에 대행사에서 계셨고. 이제 카피라이터 음. 직무를 하다가 카트라이더는 압니다. 게임. 네 아, 카피라이터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다가 네네. 어느 날 그 CD님이 그러니까 상사가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냐? 아, 저는 꿈이 그때 저는 스페인에서 한식당을 차리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오, 그럼 왜 여기서 카피하고 있어? 그거 하루가? 하러 가 이러셨대. 그래서 그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냥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었던 거죠. 어떤 직업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니까. 삶의 주인이 되셨네 그래도. 하고 네, 싶은 걸 계속 하고 했으니까. 싶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죠, 맞죠. 그렇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한 물음이었거든요. 전공을 그걸 하셨어요? 그 네, 계통이? 디자인도 전공하고 광고도 하시고. 네, 했고.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게 한국적인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네. 물음을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아, 우리 경상북도에서 네, 하고 유일하게 하고 있는 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파견제 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1년 조금 넘은 1년 동 창업하셨고. 네 창업한 지 1년 좀 넘어.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네. 지방 소멸시대 우리 청년들이 네. 살아갈 수 있게 지역에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하던데 네. 그거 신청해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뭐 음. 장점도 있겠지만 힘든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좋더라. 또 네. 제2의 선정인한테 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나? 네.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네. 일단은 전 지금도 아직 울진에 적응을 못한 것 같거든요. 고향이지만. 네. 그 고등학교 때까지 살고 초중고를 여기서 나오고 네, 초중고가 태어나기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tet줄까지 자르고 태줄까지 그래서 자르시고 이제 태줄은 대학이랑- 아빠가 자르고 선생님이 보건소에 네, 보건소에 그때는 선생님. 보건소잖아 그래. 그때는 그래서 포항에 가서 자른 걸로 알고 포항에 네. 갔어. 그때 산부인과 없었다. 네. 그때 포항 아니면 대구로 갔었다. 네, 강릉 아니면. 네. 그랬다 하고 네. 근데 그 여기에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 지역의 속도, 그러니까 속도. 살아가는 살아가는 속도. 스타일이 있는데 아, 거기에 아직도 좀 맞추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아버지도 울진 분이시고 네. 엄마는 어머니는 영덕분. 네.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아니죠. 두 분이서 이제 대구에서 만났어요. 대구에서 네. 만나셔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랑 고향에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2대째, 3대째, 4대째 계속 어르신들 세대부터 살아온 네. 진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향에 돌아와 보니 그러니까. 네.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나하고는 안 맞다. 네. 늦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사실 여기는 굉장히 좀 천천히 가는 그러니까 자전거 속도인데 아날로그 감성. 네, 저는 또 기차 속도대로 여기에 있는 게 좀 남아 있어요. 사실 그런 속도를 알고 난 여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 와보니 좀 제가 맞춰야죠. 맞춰요.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좀 청년 지원 사업은 우선은 정착하는 데 많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원 사업 자체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서류나 이런 게 잡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사업하기에 앞서 예산을 그냥 돈을 빨리 쓰는 일을 하는 게 주로고 또 성과 위주로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여기 토박인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죠. 그럼 다른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울진에 와서 살기에는 더 힘들겠네. 더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 사업이 끝나면 사업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정확히 정착하지 못했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지원금이 얼마 나오고 어떤 아이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네. 조건들이 적응이 안 돼서 네. 다시 떠나가는. 네. 울진 사람이지만 울진에 사는 것도 힘든데 네. 타지에서 와서 진짜 새로운 인구가 여기 유입되려면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인프라 구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현실적이네 사실은. 네. 그렇죠. 입버릇처럼 여기 얘기하세요. 네. 외지인들이라고 하죠. 여기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런 편견들을 네, 얘기하시는 아. 근데 그런 것들 저는 어떤 면으로 이해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적응 못했을 때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아, 그분들이 이제 울진에 와서 적응을 못했을 때 아 울진이라는 거 그치, 너무 그치.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고 그렇죠. 예. 요즘 제주도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울진도 그런 지역이 되면 안 될 텐데 네. 혹시 저기 손 대표님 파견 도시에서 시골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네. 시스템 속에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 네, 사업, 네. 지원 사업으로 왔는데 혹시 거기에 그 주거 관련돼 가지고 지원은 있었나요? 주거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아, 그 있어요? 보증금 외에 그런 월세 정도. 네네네. 자 그럼 내가 지원을 해줘. 서울에 살아 울진 와갖고 도시 파견제 청년 그 저거를 받으려고 그래 그 자금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월세 해준다. 정도는. 월세 아, 정도. 월세는 그러면 네. 그 상황에 맞춰 갖고 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뭐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뭐 거예요? 대구 가면 현실적으로 30만 원짜리 원룸이 여기는 50만 원 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충분히 설명만 되면 됩니다. 아, 그런 설명만 것들이 되면. 설명만 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정착 지원금. 지원금은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아예 사업비로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분들하고? 네. 아. 계획서 정책관하고 안에 네, 중간에. 계획서 안에, 집이 여기 있으니까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나마 울진이 고향이라서 조금 네. 힘들어도 적응이 됐는데 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에는 조건들이 청년들이 유입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시골 도시 사람들한테 시골 와서 살아라, 돈 줄게, 사업해봐라는 게 메리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다 대부분 보시면 진짜 순수 도시 사람이 시골에 온 게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지. 소수지. 다 고향이시거나. 근데 그런 이유 그게 또 맞기도 해요. 더 잘 정착하시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메리트 있게 할까가 제가 이기인데 네. 그러니까 2년 차인 거죠. 2년 지금은 차. 3년 차 지금 사업이 아, 진행 중인데 아 1기 2기. 2기 3. 아 그럼 2년 전에 생겼네 그게 그죠? 네, 2년. 도시 청년 파견제. 시골 파견제. 시골 파견제. 지금 좀 과도기에 있어. 저도 뭐 1년 차 때 또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북도에서 관할하고 있어 그러면? 네, 경상북도 경북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대응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이게 울진에는 혼자고 지금 그 1기 선배님들 계시고 2기 선배님들 몇 분이나 계세요? 한 6팀이 있습니다. 6팀. 네.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분명히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담당자들하고 교류를, 네. 미팅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결국은 이게 그 전시 행정이 안 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도지사 공약 사항이든 뭐 누구 공약 사항이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런 것들 보면 유럽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건데 그 아까 그 중요한 얘기했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서류 맞추는 거. 네. 서류 맞- 거기에 지겹죠 사실은. 지겹죠. 질려버리죠. 네. 이게 결국 이제 뭐 거기에 나가면 이제 성과주의고 음. 행정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보여야죠. 맞아요. 뭐 이런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목이 정해져서 나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데 이 전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이게 힘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해서 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얘기 아까 뭐 했던 그 현장 소통이 돼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을. 정 대표가 얘기했던 뭐정 회장이 얘기했던 그런 소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네. 조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고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뭐 좀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한테 일과 이후에 뭘 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건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게 지원 정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받는다기보다는 뭔가를 이 뚜렷하게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단체들이 그러면 이 사회치 같은 경우는 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부분들 네.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울진에서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분명히 나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울진보다 메리트를 잘하는데 만들어야 돼. 거기서 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봐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SNS든 밴드든 뭐든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죠. 소통하고 협력해야 네. 되는데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들도 좀 있어야 돼. 그런 행정에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그래서 이제 울진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고향이니까 힘들지만 2년 동안 적응을 했단 말입니다. 어려운 서류도 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보통 주 종목은 그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 네, 그 로고 디자인이나 패키지 디자인,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하는 걸 주로 하고 있고, 그 조이조소 그 패키지 디자인이랑 로고 디자인 작업했었고, 네. 그 왕피천 블루베리 농원, 그 어. 오로리 카페 오로리 브랜딩 하시고. 작업하고 있고, 네. 그걸 저희는 이제 제일 재밌었던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 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들어오는 일 이런 것들이 기관들 일이 좀 많았습니다. 기관. 네, 아. 좀 근데 뭐 그쵸. 그런데 그런 오퍼를 받으려면 영업도 해야 되고 본인들을 알려야 되나 이런 일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아니면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걸 홍보를 해줘야 아니면 이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했던 이기? 네. 예, 기수별로 이런 분들한테 또 관공서 일은 또 어느 정도 몇 프로 또 떼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살아가지. 목걸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노? 그죠. 근데 그 이제 기업의 형태를 좀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기관이랑 일을 하려면 네. 여성 인증 기업 같은 거나 제 기업의 형태를 그들과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또 법인도 좀 준비를. 여성이 하면 조금 더 이득이 있어요. 네. 사회적 배려가 있겠죠. 네, 사회적 배려. 기업적으로 좀 우선 구매권이라는 것들이 좀 그렇구나. 네, 활동이 되는 거. 그렇구나. 또 디자인 하다가 만나신 또 이제 고경자의 이사장님 또 어울터 예. 그 또 굿즈 제작, 상향 굿즈 제작. 프로필이 뭐 한 26가지 네, 돼가지고 26가지. 교수님도 하시고 하시고 어울도 있고. 이사장님도 하시고. 산양협회 또 네. 또 훌륭한 산양 네. 어머니 동생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산양 무술이 뭐 이렇게 그러시게 인연이 되셨고. 네. 근데 저는 오늘 좀 불만이 많은 게 그 사실 여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엘리트 집단이세요 그들이. 그들이? 많이 배우고 막. 그런데 뭐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울진 군청에 불만이 있죠. 아니 울적 공무원한테 찍히면 안 돼. 네, 많이 찍혀가지고. 찍혔어. 뭐가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라기보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뭐 영어로 했는가 보네. 스페인어 한국어로 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단 말이죠. 그 네. 일자리 경제과에서 네. 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정확히 우리 일을 모르시니까 아. 정책적으로 반영을 못.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제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도 소통의 부재네. 소통이 문제. 분명 근데 소통을 하려고 해도 소통을 많이 시도했죠. 저희는 소통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렇지. 해도 약간 막 좀 많이 수치스러운 것도 좀 많이 그 정도로? 왜 이런 일이까지. 친전 울진에서 그런 일이 친정 있다. 울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불만이 있구나. 네, 저희 또 그 경상북도 내 사업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영천이나 네. 영덕 공무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들의 맞습니다. 얘기를 네, 들으면 맞아요. 들으려고 하고. 와 부럽다? 아니 비교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주체로. 있어요. 네. 네,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게 요 지시해야 돼요. 요 맥락에서 그 군수님이 엊그저께 11월 20일 날 그 의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원래 연말에 보면 이제 내년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갔다가 뭐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쭉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시정 연설문에 이제 이 청년 일자리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 마을 일자리 뉴딜 사업, 시군 청년 예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유입 일자리 정책 사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과 기농인들의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창업 마케팅 기술을 보급하고 농촌 여행을 위한 새로운 관광 상품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 그 내용은 분명히 내용 어떤 이런 것들이 내용은 있네요. 소화가 됐는지 궁금하고 사실 그 유토피아네 유토피아. 소화가 됐는지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이제 그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갖춰지고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업무 인수 인계가 어떻게 되든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분명히 이제 뭐 손 대표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우리 장홍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사실은. 개선이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이게 돼요. 또 담당이 바뀌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또 가서 또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에 업무의 연속성, 맞아요. 지속성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거 또 얘기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 와서 얘기하겠어 지금. 뭐 담당자 바뀌고 전화하면 그 처음 듣는 소리인데. 맞아요. 이거 황당하죠 이런 거는. 근데 최근에 저기 어디 외부에서 이제 울진으로 오신 그 네네.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네. 시설 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 새로운 사업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담당 거기를 찾아갔대요. 네. 그랬더니 이거 우리 담당 아닌데요 이렇게 나왔대. 그래갖고 그럼 어디인가요 했더니 저기 저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저쪽에 갔다. 그쪽에 갔더니 우리 아닌데요. 다른 쪽인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우리 사실은 현장에서 그 공무원이나 이런 담당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필요 부서 담당과 관련돼갖고 그 필요 주무관들이 계시겠죠. 예,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팽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군데 정도 다녀가지고 핑퐁. 결국에는 핑퐁 대다가 결국에는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데 거예요. 시간 걸리고. 네, 시간 걸리고 진단 거기에서 빠지고. 느끼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수치심이라고 하나? 예.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울진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일하시던 분이 그런 일들을 하시던 분이 울진 공무원이나 이제 그 공소를 찾아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다른 지역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이 업무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라도 벌써 그 안에서 사람 보내기 전에 소화해서 해결을 해주는데 울진은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아닌데요 하면 그럼 어디 찾아가 한번 그쪽으로 가보시죠 하면서 그걸 끝이 나버리니까 그렇구나. 네 친절 계속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친절 울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뭔가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친절하고 거리가 먼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 친절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친절한 거하고 일 잘하는 것도 틀려. 아니야, 저는 그래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라고 하고 안내에 관한 일이고.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하는데 그 일부 하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평가되고 결론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불신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는 아직도 그나 친절이란 슬로건이 진짜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99%의 공무원들은 잘 하고 계신데 맞아요, 이제 한 맞아요. 1% 조금 아직 업무의 수치가 100% 안 되신 분들을 자꾸 만나셔서 왜 그분들만 우리를 만나요? 잘된 분들 99%를 만나야 되는데 잘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자꾸 1%만 만나가지고 고향이 울진이고 여기서 퇴출까지 끄는 사람도 이게 안 맞더라 전부 다. 왜 영도 공무원은 잘하고 또 어디가 잘한다? 영천 공무원은 잘하는데 울진 공무원은 왜 답답하게 소통이 안 되나? 이 말을 꼭 오늘 하고 싶었다. 네. 일자리 경제과 좀 도와주십시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네, 드럼만 줘도 괜찮아요. 드럼만 줘도 저도 청년이래요. 아까 전에 김지훈 기자님이 저도 아직 청년 라인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년들이 찾아갔을 때 어리다고 보지 말고 전문가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번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대한민국의 그런 정서 생각을 뭐 합니다. 네가 뭘 아냐 애가 네, 뭐 그런 이런 게 것들이 아직까지 있죠. 권위적인 게 있구나. 특히 또 여기 계시는 정우 회장님. 정 대표님, 정 회장님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정 회장님은 남성이요?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여성으로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 깔고 있고 거기에 이제 경북이라는 곳 자체가 여성을 보는 좀 눈이 좀 보수적이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벌써 이렇게 무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성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여성과 남성 성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전문가로서 좀 봐줘야 봐줬으면 되는데. 좋겠다. 그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근데 공무원들이 그게 단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좀 저편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청년들이 지역에 있으면 왠지 자천된 한 느낌으로 쳐다보는 그런 돌아오는 순간 그러니까 느낌이 너 뭐 있거든요. 도시에서 적응 못해서 여기 네, 왔구나. 뭐. 성공 못해서 아. 돌아온 듯한 그런 그런 좀 이미지도 당당하게 있고. 말씀해 주세요. 성공하고 돌아온 거 맞죠? 금이 성공해서 환영했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농어촌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고 되는데. 그러려면 소통과 그렇죠. 협력, 협치가 중요한데 이거 뭐 정책을 자꾸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발을 자꾸 바꿔 될 일이 아니라 머리부터 바꿔야 된다고 네. 정서장 선생님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깔려 있다. 네. 지방에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단순히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그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들이 한 달 살기 같은 네. 그러니까 관광 컨텐츠이면서도 이 지역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을 네, 주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일단 울진이라는 인지도가 약하니까. 또 없고 울진이 사실 청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청년이 안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여기서 그 지난 11월 1일 날에 저도 어떻게 보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그 KBS ETV에 다큐 3일에 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청년 농부라 그래서 여기가 서귀포시 대저업에 거기 그 하나 이게 펜션을 빌려서 보면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자세한 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TV 보면서 어떻게 구해가냐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주도라는 특성은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금방 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보면 오랫동안 거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머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 그걸 알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럼 인터넷을 하든 뭐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3일은 일을 하고 4일은 쉬어요. 그 4일을 쉬면서 지역을. 그러니까 제주도 돌고 뭐 그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걸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 노동 강도가 셀 땐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귤 농장 가서 뭐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에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끼리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는 얘기, 뭐 당신은 뭐 어떻게 하다 왔냐, 어떻게 하다 왔냐. 그러니까 뭐 재밌어요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을 바꾸고 지역의 인식을 바꾸고. 그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래서 손 대표도 그 연결이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이래 울진에서 한 달 살기. 그래서 와서 그렇죠. 저런 데 가서 그러니까 농촌 가서 직접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송일할 때 송이도 한번 따보고 따보고. 어디 또 뭐 고기도 잡아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걸 보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 생각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울진에서 나름 그런 특성들을 잡아내 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손도표가 어떻게 보면 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소문을 맞춰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시 행정이 아닌 이제 국민들 살각까지 청년들이 진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체험이 중요하다. 모든 일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소통이 일단은 수반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 살아갈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다 보니 고향 사람도 울진 와서 조금 있다 보면 질려서 가게 되고 뭐 대학을 나왔어. 쟤는 대학도 나왔다는 애가 울진에 왜 왔어? 시골에 왜 왔어? 이런 눈초리도 불편하고 왜 대학 나온 사람은 노가다 하면 안 되나? 농사 지면 안 돼? 뭐 이런 참 이 인식에 관한 문제도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 차라리 도시로 떠나게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인구는 계속 줄게 되고 근데 일단 경제적인 생활 인프라가 안정이 돼야 여기서 뭐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자꾸 너 이거 하면 되잖아. 너 이거 하면 뭘 가려. 이럴 때가 많은데 니들이 고르는 거지.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머무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머무를 수 있게 네. 지원해 주는 시간을. 것들이. 그 제가 좀 전에 김지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와가지고 한 달 살기 뭐 그 손 대표님이나 정 대표님이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젊은 층들이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브리핑을 하거나 이야기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협조 요청을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처음에 그 이야기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그런데 때문에. 저는 그 군수님 시정 연설문을 같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군수님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다. 왜 안 해주냐? 군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기는냐? 네, 계기는아. 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데 뭐 최근에 저도 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전달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는데 벌써 부정적인 것들을 깔고 있으니까 안 되는 얘기 전달 자체가 어려운 거야.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들으려고 하는 쪽에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꿀진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외부에서는 네. 이제 거의 정으로 가는 것들을 꿀진에서는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뒤늦게. 있더라고요. 예, 뒤늦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3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10년 뒤에 그게 울진에 들어오는 경우도 유행이 좀 있고, 늦는 거는 뭐 시골이니까 네, 어쩔 그런 수 것들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행정도 유행이 늦다. 네네네, 안타까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들고 와도 소화할 능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청년 정책도 트렌드에 맞게끔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빠르게. 저는 좀 과감하게 공모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유럽에서는 지금 뭐 시골의 폐가나 이런 것들 창고 안 쓰던 것들을 이제 도시 재생 사업. 1달러에 주겠다. 공모해라. 응. 청년들 사업으로 니네가 뭐 여기서 뭘 할 건지 제안서 보내라 해서 멋지게.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1달러에 파는 우리 울진에 뭐 농협에 썼었던 예전에 창고나 아니면 그 주변에 그런 낡은 것들을 딱 청년들한테 공모를 해서 네네.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주변도 지금 도시재생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 그렇죠. 위주로 그냥 세우고 눈에 보이기에 딱 성과 내기 좋은 게 그냥 건축 개발하는 거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는 곳은 이거는 근데 도시에선 하긴 좀 어려운 사업이고요. 맞아요. 시골에서 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도시는 너무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폐가나 이런 것들 다 개인 소유가 또 많고 그거는 좀 그런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아니면 장기 임대를 비어 있는 것도 많고 어쨌건 관광이라는 굴뚝 없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뭐 관광밖에 없나요? 울진에는? 저는 울진은 관광으로 이제 좀 그치. 활성화시켜야 되지 네. 않을까. 관광사업으로. 네, 컨텐츠를. 동해안의 진주 같은 곳인데 네. 어떻게 청년농부는 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나요? 살아보니 어떠다? 울진 살아보니 일단 계속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네. 관광이 중요한 도시가 맞긴 맞아요. 울진은 관광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주위에 지인들이 울진을 많이 놀러 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오게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일단. 아, 네, 먹거리가 횟집 있잖아, 횟집. 이렇게 하여튼 이제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요식업에 이제 좀 뭔가 맛집이라든지 이런 다양성이 부분에, 떨어진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관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기본이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정착할 때 뭐 관광 말고도 이제 저는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 농업에서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네네. 예, 뭐 이제 울진에 좀 흔하게 나는 뭐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해방풍, 취나물. 취나물. 네. 우리 엄마 하여튼 취나물. 그런 부분들을 울진은 이제, 송이가 흔하잖아, 송. 예, 청년들이 이제 선정이 됐거든. 1kg에 50만 원밖에 안 돼. 이제 감각이 틀려요. 그렇죠. 어른들이랑 응, 그렇다 다르지. 보면은 요즘 이제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도시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 파악해서 뭔가 메리트 있는 상품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가치가 발생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가 네. 없나요, 울진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네. 예.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기는 그게 큰 힘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나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수원 쪽에 이제 사업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예전에는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명칭이 좀 바뀌어서 지역 경제 협력 사업이니 지역 문화 진흥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 한수원 쪽에서도 보면 이 지역 경제 협력 사업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두죠.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데 네. 이거 지역 경제 그러니까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이거는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수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뭐 그게 군수님이든 군의회든 여기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저축하고 이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사업이 들어오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성인이 나게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성인 나기가 자기가 받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이런 배려가 없으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이게 어쨌든 지역에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 지역이 이게 숨쉬고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정책적으로 조금 이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려 있는 그 공간들을 하여튼 여지들을 많이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인구가 얼마죠, 기자님? 우리가? 4만 8천 뭐 이런 좀 되겠죠. 아마 4만 8천, 5만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는데 좀 됐죠. 영양이나 이런 곳들 진짜 인구가 없던데. 네. 어디 우리 주변에 뭐 영덕도 그렇고 울릉도는 뭐 울릉도는 이제 일단 좀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영양이나 또 청송도 인구가 좀 별로 없고 군이 이런 곳들 울진도 곧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원자력이라는 또 일자리 창출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울진은 생각보다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굉장히 새로운 사업을 하실 농업에 농업 하시는 분들도 농산물 후가공 쪽으로 해서 지원받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서류라는 게 사실 진짜 그냥 엄두도 못 내세요. 진짜 상품도 진짜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냥 여기에 이제 지원만 받아서 이제 날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서류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 요건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기 서류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어른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젊은이들을 양성해갖고 그걸 가지고 서류만 지원해줄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지? 우리 법무사 있듯이 만들면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되고 꼭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뭐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농촌 정착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농촌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류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진다면 저 또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서류를 만드는 데에 대한 부담감은 그러니까 왜냐면 서류 대행하는 청년이 있으면 좋겠다. 대행 청년 맞아요. 뭐 그런 시스템 시골에 찾아가가지고 뭐 좋은 진짜 저희 나물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더덕이라고 한다면 시골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상품화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손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가지고 도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변호사 3만 시대지만 지금 노무사 그런 공인중개사 다 있지만 지금 이제 또 뜨고 있는 게 행정사.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가 공무원이라는 걸로 이제 확충을 할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공무원이 있을수록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고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업무를 대신하고 인터넷으로 정부 24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인터넷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지. 못하지. 그래서 직접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울진에 진짜
필요한 인력은 행정사가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뭐 민법이나 행정학을 공부해서 자격증 국가에서 다 주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그렇게 좀 그런 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들이 진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일단 이런 사업체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우리 그 청년들이 계속 여기서 울진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해 떨어지면 갈 곳이 없다. 문화활동 할 곳이 별로 없고 우리 청년농부 우리 정욱 회장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울진군도 아마 청년들 유입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있어요. 하고 계시고 정책도 많이 그리고 내놓으시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이 지금 똑같아요. 네. 가시자체들도. 네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을 시골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가장 처음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예. 손 대표도 그거 지적을 예. 많이 하셨는데. 이 주거 문제라는 게 이게 저도 이제 다른 활동하다 보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일단 뭐 기존에 하던 이제 농촌 이제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했는데 차라리 이제 우리가 임대형 주택을 해서 네. 그 청년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뭐 낮에는 이제 바쁘게 서로 일을 하다가 저녁에라도 모여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임대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또 농촌에 있다 보면은 헌집 네. 이제 수리해서 살아도 밤 되면 혼자예요. 그렇죠. 불편한 게 네. 많고 또 외롭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힘들고. 주위에 다 보면 동네에 다 어르신들밖에 어르신들도 없고, 많이 있고. 예 그런 부분이나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대형으로 해서 이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네.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 주거.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들이 주거 공간이 아닌가 싶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그냥 주는 식의 사업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해요. 예. 무조건 퍼주는 것도 예. 예산 낭비다. 그 임대형 말 그대로 임대형이면은 그 이제 다른 이제 뭐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렴하게 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건축을 해서 사업 이제 국비 사업이지만은 좀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국비 사업을 다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저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뭔가 이제 좀 부담은 적게끔 예. 주거가 된다면 이제 일자리가 확충이 되고 뭐 그렇지. 그런 경제 여러 활동이 가지, 돼야 되니까 예.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또 도, 예. 또 울진군 그 모두가 협력해야 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이걸 논쟁을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또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해결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청년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지방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꼭 뭐 시골에 오면 꼭 농사 짓고 농어촌에는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이런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손 대표 마냥 이렇게 또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를 네. 운영하는 또 이걸 홍보해 줄 수 있는 마케팅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먹거리의 다양화 왜 바닷가는 회만 먹어야 돼? 맞잖아 그죠? 근데 그 여러 가지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청년이 떠나고 있고 제자리 걸음만 동동동동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지 다시 돌아올 친구들 중에 울진에 와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가요? 많이 있습니다. 아. 숨어 있어서 그렇지. 숨어서 왜 숨어 있지? 청년들이 뭐 그런 지역에 있으면 좀 실패했다라는 아. 그런 인식도 있고 시선도 있고. 얘는 도시에서 적응 못해서 네. 낙향했구나 네, 이렇게 그런 보는 게 좀 시선들 크죠. 어. 그런 시선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네, 그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건 그건 뭐 중요한 건 네, 아닌데. 지금 우리가 그 이런 경우가 있잖아. 뭐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 우리가 막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뭐 집안의 자랑인데, 야 제가 대학을 거기 나왔는데 이거밖에 안 해? 뭐 이런 시선들도 좀 네. 불편할 수는 있네. 네네. 사실은. 맞아요. 그런 거는 뭐 지역 정서상 어느 시골 마을이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주로 친구들이 어떤 일을 만약에 창직을 해도 무슨 보조금 같은 게 나오나요? 아니면 뭐 그를 여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창직에도 창업 말고 창직. 창직에서 창직 부분은 좀 많이 없고 왜 국가적으로 프리랜서라는 게 아직도 좀
정의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창직이라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긴 좀 아직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세분화되진 않은 것 같고요. 제 친구들은 뭐 농협, 은행, 뭐 공무원, 저 금강송면 공무원, 뭐 저기 영어학원 선생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직업군이 한정돼 있네, 그죠? 그죠. 예, 너무 천만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만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뭐 모든 지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수도권으로 모든 기업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예, 경상북도의 청년 실업 문제가 전국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테고 그나마 울진은 네. 발전소라는 큰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 직업 창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 네. 또 새로운 친구들 만약에 뭐 울진이 고향이 아니거나 또 울진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네. 제가 정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밤에 심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뭐 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렇지. 그런 청년들 공유하고 모이고 좀 활기를 얻을 만한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라는 건데. 동호회 많이 있던데 뭐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네, 저 탁구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좀 많이 재미없어요. 제 또래는 또래가 없구나. 네, 또래가 없- 저도 아, 가면- 배드민턴 갔는데 네, 막내구나. 또래가 없어요. 아 막내. 넌 누구냐? 이래. 그러니까 이수도 아까 중견 얘기했는데 이수도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죠. 제가 네, 이제 맞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마음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북글씨계의 막내. 그러니까 스스로 하여튼 그거는 스스로 그러니까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뭐 이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결국은 내가 산다. 그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걸 극복해 나가야 개개인이 극복해 예. 나가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적으로 그 농부로서 울진에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아, 즐거웠어요? 즐거웠던 거. 뭐 노래도 있잖아. 나느냐 흙에 살리라 에브리바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1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농업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본인 체질에. 네. 그 제가 뭐 이제 뭐 소득도 가장 중요하지만 농촌에 살면서 뭐 소득이 안 됐다면 벌써 저는 직장 생활을 했겠죠. 네. 소득 수준은 뭐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좀 낫습니까? 뭐 그 정도 어느 직장이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 이제 저희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32세 이제, 또래들 같은 경우. 또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자리를 이제 잡아가죠. 예, 잡아가는 단계인데 뭐 솔직히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기가 죽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구나. 예. 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어느 정도. 그렇죠. 정 회장님은 전공자고 네. 또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집에 좀 땅이 있으니까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냥 코리안 단신으로 와갖고 여기서 네. 적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청년들이 이제 지금 추세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들 들어와요. 도전을 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좀 희망을 주고 싶은 건 농사도 이제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에요.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외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시선을 또 안 좋게 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또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농업은 진짜 꼭 살려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뭔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런 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직업으로서 농부란 어떻습니까? 이게 힘들 때는 엄청 힘든데 네. 보람이 있어요. 또 보람도 있죠. 제가 이제 쌀을 더 맛있게 만들고 오. 뭔가 더 좋은 쌀을 제가 또 구해서 이제 또 이 지역에 또 재배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또 소비자랑 또 직접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뿌듯하죠. 아유 앞개발이보다 나 자네 쌀이 이럴 때 그럴 때 좋죠. 좋고 네. 수입도 본인이 땀 흘린 만큼 대가는 네.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지 마라. 하지만 그렇죠. 적응하는 데는 본인이 이겨낼 네.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모든 걸 정책에 맡기고 네. 나라에서 이런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그 협조를 해준다에 대해서 큰 기대보다는 큰 마음을 먹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본인이 또 금방 지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농업은 천천히 오래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네. 일단은 이제 여기 정착을 하려면 정주를 하려면 이제 집이 참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또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어찌 됐든 서류가 힘들든 어렵든 간에 그 많은 걸 이겨내시고 행정사 지원 없이 본인이 이겨내시고 네. 하셨는데 그 손정인 대표가 울진을 살아가면서 울진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울진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글쎄요, 좋은 사례로 남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은 다양한 직종에 있는 청년들, 그 숨어 있든 뭐 나와 있든 그 친구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청년 문화를 좀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고, 지금 뭐 정착한다는데 저도 정착하기 위해서 소득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일에 좀 치여 있지만 그렇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런 일을 좀 앞장서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주거가 안정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결혼이라는 정년기가 오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도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울진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희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미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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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 네. 얘들을 또 뭐 서울로 보낼 것 같으면 또 어디 큰 도시로 내보낼 것 같으면 뭔가 또 희망을 미래에서 찾게 다른 타 지역에서 찾게 되잖아요. 다시.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계속해서 여기서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정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디자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이제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좀.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렇게 적어봤는데 청년하면 너무 다른 우리한테 열정이잖아요. 열정. 네. 그 열정 뭐 저도 뭐 한 10년쯤 돌아보면 열정이 있었나 뭐 열정이 있었겠죠.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열정이란 불씨를 우리가 어찌됐든 살려줘야 되거든요. 아마 오늘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 됐든 뭐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든 그 부분이고 그 살려내고 키워줘야 되는 게. 근데 한편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 울진이라는 지역 사회가 그럼 이런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나? 흔하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몫을, 자기가 이익되는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그 농업이라 치면은 좀 이렇게 좀 앞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자기 이익을 좀 내려놓고, 그러면 영업 비밀을 좀 방출을 해줘야지. 그렇죠. 내 후배들한테 기꺼이 내 몫을, 어차피 이게 파이가 한정돼 있는 파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를 내 걸 기꺼이 떼어줄 수 있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마 오늘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오늘 그런 김 반장이 아마 이런 그 시대적인 이 작지만 이 작은 울진 지역에서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플랫폼이 됐습니다. 예, 그런 석가불씨라고 해서 씨가시를 먹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아.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씨가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키워내야 되죠. 저는. 씨가실. 네. 오늘의 행간은 씨가실로.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만은 32세시고 여기서 이제 뭐 경제 활동은 농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고 희망의 불씨도 농업으로 이제 불을 태우고 계신데 이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뭔가 반려자도 만나야 되고 이런 기회장들이 많지는 않죠. 기회장이 이제 농사는 거의 혼자 이제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농사라는 게 그래요. 이제 국내 가면 어르신들이고 항상 마주하는 게 진짜 좀 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그런 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야죠. 그 경상북도에서 그 4.H 회에 가보시면 네.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을 만나실 텐데 그분들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만약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게 근데 참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지네요. 오히려 갈수록. 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해결 방안을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네요. 그런 네. 부분들은 이게 삶 자체가 우리가 열정페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 모든 것을 담보 잡히고 열정페이로만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목재우고 있는데 떠나지 마라, 지방에 같이 살아야 된다, 뭐 고향을 지키자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감수성이나 삶의 살갗같이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이들을 여기에 청년들을 머무르게 만드는 또 인구 소멸시대, 지방 소멸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뭐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지 이러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문화적인 이런 활동까지도 우리가 어루만져주는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손 대표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공무원이시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싫긴요. 예. 친해지고 싶고. 그래도. 친해지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하고 싶은데. 그렇죠. 앞으로도 커피도 한잔하고 더 소통하는 시간을 그럼요. 가져서 울진군 행정하고 청년 창업자들 지원과 또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자를 통해서 좀 잘 만들어 가시고 군수님이 아까 김준 기자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말씀을 A4 3장 용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1등 공무원, 울진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 청년농부 예. 정욱 회장님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보다 조금 크던데. 저 뭐 181. 그러니까 예, 나보다 좀 크더라고. 예. 내가 모자 쓰고 180이거든. 몸무게는 한 70kg 정도 나가시는 거. 아니 그 비가 와서 농사를 짓다고 보면 돼요. 가수비. 이거 좋게 얘기해. 잘생겼잖아.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기회의 장이 없어서 이성 친구를 못 만나고 있고 조금 아쉽습니다만 뭐 여동생이 있다면 얼른 드리겠습니다만 남자밖에 없어서 아무튼 뭐 김반장이 간다 오늘 청년 농부 청년 창업자 두 분을 모시고 울진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생태계에 대해서 뭐 모든 걸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작은 시작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모시고 더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가 현실과 행정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네. 저도 좀 공부해서 올게요. 질문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너무 늘어져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반장이 간다 8번째 이야기 참 의미 있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농촌의 삶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만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 시골에서도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는 거, 감수성까지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는 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정책이나 경상북도, 울진군 모든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소통해 주시고 조금 더 다가가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울진 가면 결혼식 한다 그러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늘 고생해 주시는 정책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작은 소통의 플랫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억해 봐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더더욱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책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자, 우리 김반장이 간다. 8번째 고맙습니다.